생애설계 실전 재취업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력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력서에는 필요한 단어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력서만으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이력서 상에 쓰여진 지원자의 경력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원자의 특징과 성향도 파악하면서 지원자에게 입사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와 적극성도 확인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와 또 이력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력 공백기가 있는 경우처럼 지원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서 면접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쓰고 문장은 간결하게 두 갈식으로 작성합니다. 각 항목별로 한두 가지만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강조하고 정확한 명칭과 기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 보다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다처럼 자신이 회사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잘했다, 성실하게 다녔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명칭과 기간, 숫자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적이며 공감력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양은 1000자 이내 작성이라고 한 경우라고 해서 500자에서 600자 정도로 끝내기보다는 950자 정도로 요구하는 글자 수의 95% 이상 작성해야 하며 글자 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한 장에서 한 장 반 이내가 적당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난 후 핵심 역량을 헤드라인으로 작성하면 좀 더 재치 있어 보이고 한눈에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오타가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기소개서도 해당 기업의 직무 관련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 전문성이 더 돋보일 수 있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번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내 경력과 인성의 강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요. 혹시 경력 공백기가 있었던 경우라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한 활동 경험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산에 올랐다, 매일 도서관에 갔다, 그냥 집에 있었다 하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산에 오르면서 자신과 체력을 관리하는 활동을 한 것이고 매일 책을 읽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쌓았으며 도서관에 자주 가다 보니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적 깊이도 생겼고 또는 새롭게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기도 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매일 그것도 꾸준히 한 활동으로 여기서 얻어진 경험과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유의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일의 구체적인 특징과 자신의 업무 스타일, 성과, 성격을 에피소드에 담아 자기소개서의 핵심 역량으로 작성합니다. 또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성, 적극성, 성실, 근면성, 대인관계 등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소개서에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개 내용을 가능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내 자기소개서를 관심 있게 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경력과 인성 측면의 강점 요소, 차별화 포인트를 이야기 형식으로 쓰면 좀 더 흡입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읽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경험 속에서 과정이 직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일관성 있게 스토리텔링화하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집중력을 높여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자신의 과거 경험 또는 경력 중에서 어려웠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때 취했던 내 행동과 자세를 표현한 후 이곳으로 얻어진 결과와 성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찾아온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한다면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업무 성과 경험을 작성한 어떤 분의 사례입니다. 영업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매출을 100% 증가시켜서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와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판매 실적이 부진한 매장으로 발령받아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신이 직장에서 배려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의식되었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영업소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니 매장의 동선이 복잡하고 직원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후 매장을 재배치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였더니 발령 후 1년 만에 영업 매출이 100% 증가하여 최우수 직원 선정 및 최연소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성취지향적 도전의식을 갖고 적극성과 추진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성격과 역량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원칙과 작성 전략, 작성 기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력서는 작성 양식이 있었습니다. 지정 양식과 자유 양식이었죠. 자기소개서도 항목을 지정해주는 자기소개서와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항목이 지정된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자유양식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항목이 지정된 지정 양식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목이 지정된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과정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장 과정을 쓰라니 우리 중장년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지원자의 성장 과정을 묻는 이유는 몇남 몇째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성장하면서 경험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가 지원하는 채용 직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팀을 이끌어 나가며 과업을 수행하고 성과도 올려야 하는 책임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경험한 일이나 사건 중에서 이를 통해 형성된 책임감을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하여 기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항목의 경우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직무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성향을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성격과 연결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으로 지원 시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영업직이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있음을, 그리고 회계 사무직으로 지원하는 경우엔 꼼꼼하거나 세심한 면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성격의 장단점을 과거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력사항입니다. 이력서에서 이미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있다는 것을 한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 작성하여 직무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포부 항목입니다. 내가 가진 역량을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해서 성과를 올리고 싶은지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나 도전하고 싶은 것 등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정말로 자유롭게 막 써도 될까요?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미처 나타내지 못한 것들을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양식이긴 하지만 먼저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 등 나의 강점을 소개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만들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해당 직무를 알고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면 될 텐데요. 전체 경력의 핵심을 요약하여 3-4줄 정도 기술하고 핵심 경력을 중심으로 각 경력 사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등도 문구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직에 지원하는 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노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학교 생활란에서는 재학 시 꾸준한 동아리 활동을 해왔음을 나타내어 입사 후에도 동료들과 잘 지내고 성실하게 근속, 근무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격란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어 끈기가 있다는 성향을, 내성적이지만 꼼꼼한 성격이 품질관리 직무에 잘 부합하는 성격임을 표현했습니다. 생활신조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적응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취업 후 쉽게 그만두지 않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력과 포부란에서는 다시 한번 업무 경험과 직무 역량을 강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이번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목별 핵심 문장을 만들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자신을 소개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 양식과 작성 원칙,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